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슬라이드 쇼로 보는 서양 현대의 흐름 파악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요, 제1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제국주의까지 해서 근대의 내용을 알아보았죠. 그 흐름과 조금 이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3B 정책과 3C 정책이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되겠죠. 또한 모로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모로코 지역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고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용은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의 갈등 구조죠. 삼국 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결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삼국 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세력이 힘을 합친 모습입니다. 자, 이 이유는 보면 독일이 점차 커 나가고 있는 프랑스를 견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력의 개편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기부터 유럽 세력들은 점차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요, 발칸 반도에서도 충돌,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충돌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게 되면서 이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국가를 기점으로 유럽의 세력들이 세르비아 편, 오스트리아 편으로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독일이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진격을 하죠. 자, 그 과정에서 핵심은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배나 상관없이 잠수함을 통해서 미사일 쏴서 그냥 침몰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미국 배가 이 유럽 인근의 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해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 배가 침몰이 됩니다. 미사일을 맞았기 때문에요. 자, 그 이후로 해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아주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즉,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독일의 협상국과 휴전을 하게 되면서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종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의 성격을 보면요, 참호전, 총력전, 외교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호전이라고 하면은 전쟁의 양상이 막 엄청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참호를 만들고 거기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총력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네, 토탈어입니다. 토탈어. 당시 옛날까지 뭐 중세나 근대까지만 할지라도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세력이 붙으면서 충돌을 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후방과 전방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자, 특히 이제 미국의 참전과 관련해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한 이제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화면에 탱크 보입니까? 탱크? 자, 바로 제1차 세계대전 때 등장하게 된 신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과 봅시다. 자, 민주주의가 발전됩니다. 뭐 보통 선거가 조금씩 이제 유럽 대륙에서 시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 국제연맹이 창설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겪다 보니까 여러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뭐 의논을 해보자 라고 하는 입장이 제기되었고요. 자,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자, 이것은 승전국들이 패전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체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 패전국들은 그렇죠,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의 개요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알아볼 부분은 배경이 되겠는데요. 자, 배경으로는 경제적 측면하고 크게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바로 전 세계 경제가 힘들게 되는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공황, 경제적 위기니까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대공황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 초점이요, 각 국가나 그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국가들 한번 알아볼까요? 프랑스는 블록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 블록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화폐를 쓰고 있는 국가들을 연합을 해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했고요. 자,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실시합니다. 일명 수정 자본주의인데요. 새로운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테네시 강 유역의 강 개발, 계곡을 개발하면서 노동자들을 국가가 채용하게 되고 이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사회보장제도도 뉴딜 정책의 흐름에 들어갑니다. 자, 이와 달리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과 같은 국가는 추축국을 설립하게 되고 오히려 전쟁으로 이러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각각의 상황들을 한번 보면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점령시켜버리죠. 또한 국제연맹에서 탈퇴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두면 좋은 것은 이탈리아는 이미 1920년대 초반부터 파시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독일은 폴란드, 회랑지대 등과 같은 영토를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점령해야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서일까요?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이후에 배후 세력의 안정이 되니까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볼 수 없죠. 연합국, 여러 국가들이 세력을 합해서 이 추축국들을 견제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연합국들은 여러 고전 끝에 프랑스의 노르망디로 상륙을 하면서 전쟁의 양상을 180도 뒤돌려 놓습니다. 자, 또한 소련의 입장에서도 독일이 점차 팽창해 나가면서 배신을 했죠. 네, 소련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베를린을 포위하면서 연합국 세력에 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양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일본은 중일전쟁, 나아가서 1940년대 초반에는 대동아 공영권을 펼쳐나가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추축국 세력들은 그렇죠.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도 끝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국사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제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해방, 광복이라고 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보면요. 자, 먼저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았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군대가 없고 제재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국제연합 평화군을 둡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분쟁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냉전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으로서 가장 쉽게는 미국하고 소련이 갈등을 한 겁니다. 왜? 제2차 세계대전을 승전국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슈퍼파워, 절대적인 지배 체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세력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등을 통해서 세력을 뻗어나가려고 하고요. 나아가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자, 소련은 코메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서 세력을 동유럽권으로 확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냉전은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냉전의 완화와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의 닉슨 독트린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자, 어느 정도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이런 입장을 제시하게 되는 거고요. 자, 소련도 이에 따라서 입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르바초프 때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것이 다른 기타 동유럽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 때는 아예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해체되면서 CIS, 러시아, 동유럽이라고 하는 여러 발투 국가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폴란드에서 바엔사 노조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독일이 1990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한반도에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회가 된다면 독일처럼 통일을 빨리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 현대의 흐름 파악하기 현동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자, 서양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흐름을 각각의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더 양질의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